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와, 정말 작정을 했구나, 이제. 홍준표가 작심을 했구나.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정말 솔직한 얘기, 원래 본인이 생각하던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 지금 11월 4일인데 11월 1일부터 바로 오늘까지 계속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11월 1일 아침 일찍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의 야당에서는 총선까지 내 역할은 전혀 없고 할 생각도 없다.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특정 세력들이 주도하는 이 당에서 내가 총선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 특정 세력들이라고 하면은 황교안을 주축으로 한 친황, 친박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특정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이런 얘기죠. 총선 이후에 야당이 재편되면 그때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으로 나는 본다.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는 이 당에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내 역할이 없으니까 내가 이 당을 위해 어디에 출마하라 이런 말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언론에서도 거론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황교안 당대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패스트트랙을 맡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랑 선거법 개정안을 맡겠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비례를 없애고 국회의원 인원수를 오히려 줄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뒤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분명히 앞에서는, 국민들 앞에서는 비례대표 없앨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줄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황교안 당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유언비어라고 믿고 싶지만 만약에 그런 게 유언비어라고 하면요.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역구로 출마를 할 것이지 비례대표로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당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뭐 그 외 홍준표, 오세훈 이런 대선주자급 김문수 이런 사람들을 험지로 나가라고 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험지에 출마를 해라. 홍준표한테 이제는 대선 후보급들은 험지로 출마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려면 황교안 당대표가 먼저 나 비례대표 안 나간다. 나도 험지로 나가겠다. 당대표가 먼저 이 얘기를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홍준표, 뭐 김무성, 뭐 김진태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그래도 좀 급 좀 된다고 하는 좀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 같이 험지로 갑시다. 우리 같이 정말 백의종군하는 느낌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험지로 다 같이 갑시다. 라고 하면 조금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황교안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비례대표로 나간다. 거의 확정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황교안 당대표가 본인이 먼저 나는 비례대표를 나갈 생각이 없다. 우리가 지금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비례냐. 난 비례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나는 험지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대선주자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험지로 갑시다. 라고 말을 해야 이 모든 내용들이 불식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니키춘리님, 황교안은 측근 박상훈을 시켜 홍 대표 총선 출마 왈가왈부하니 황 대표는 어디 출마할지 말도 안 하면서 홍 대표에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니 짜증난 겁니다. 맞아요. 이래서 이런 얘기가 당연히 저도 들리는데 홍준표 전 대표에게도 당연히 이 얘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좀 짜증났겠죠. 본인은 비례로 나간다고 하면서 왜 다른 후보들은 험지로 몰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런
뭐 비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홍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4년간 이 당을 위해서 나만큼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나. 24년간 흔들리지 않고 터줏대감을 하면서 이 당과 함께 영역을 다해왔다. 그런 나를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뜨내기 보따리상들이 들어와서 제명운운했던 그런 당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과 통렬해놓고 갑론을박을 하느냐. 나를 탄핵 대선 때처럼 특정 세력들이 또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카드로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나를 지난 탄핵 대선 때처럼 특정 세력들이 또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카드로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다. 지방에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던 홍준표 대표한테 가서 대선에 나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알았어 내가 대선에 나갈게 하고 올라왔더니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해놓고 나서 이렇게 이제 와서는 본인을 비판을 하니까 홍 대표가 느끼기에는 지난 대선 때처럼 또 어떤 세력들이 나를 쓰고 버리는 카드로 쓰려고 하는구나. 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용되지 않을 거야. 총선까지 가는 길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11월 1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2일, 11월 2일 날 또 아침에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전직 당대표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뜨내기 보따리상을 꼬드겨서 제명하자고 선동하고 험지 출마시켜 낙선케 해서 정계 퇴출시켜버리자고 작당을 하고 이런 거죠. 험지 나가서 거기서 낙선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정치 인생은 끝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황교안 당대표가 본인은 비례로 안정적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본인과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대선 후보급들을 다 험지로 몰아서 거기서 낙선을 하게 해서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면 다음 대선이 오면 그냥 안전빵으로 황교안이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그냥 막 돌고 있습니다. 시중에 그런 얘기는요, 여러분도 아마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핵 대선과 위장평화 때, 위장평화 지선 때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방관하면서 당의 참패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래야 자기들 총선 때는 국민들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다시 당선시켜줄 것이라고 믿던 얄팍한 계산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도하는 야당으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대선 때 뭐 했냐? 지난 지방선거 때 뭐 했냐? 지난 대선, 탄핵 대선과 위장평화 쇼를 했던 지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총선 때 다 전면에 나서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지금 앞에 나와서 이제 뒤늦게 이것저것 하고 있다. 이게 뭐냐? 지난 2년 동안 숨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당의 참패를 기다리고 있다가 쓱 와갖고 배지를 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이런 야당으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을 망하게 하고도 아무런 책임감이 없이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야 야당의 주류로 행세하는 그들로서는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 과감한 얘기를 했어요. 절반을 쇄신해라. 50%를 쇄신하고 정리해라. 그래야 야당이 산다. 인재 영입 같은 것도 공천을 앞두고 해라. 먼저 인적 쇄신과 혁신을 먼저 해라. 그게 본질이다. 인적 쇄신과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천을 해라. 그리고 인재 영입을 해라. 반사 이익만으로 총선을 치른다는 발상은 정치 역사 처음으로 대선, 지선, 총선 3연패를 가져오게 되고 이 나라는 민주당이 득세를 하고 친북 좌파들이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가게 되면서 야당은 역사에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네, 북진님, 황 대표는 홍준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둘이 손잡으면 그 순간 우린 압승합니다.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황교안 당대표가 본인의 힘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황교안의 의지인지 주변 사람들, 주변 그 친위대들의 문제인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또 가장 최근에 홍 대표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강한 멘트가 나옵니다. 내 말이 틀렸다면 또 친위부대 철부지를 동원해서 내부 총질을 운운하면서 징계 추진을 하든지 해보십시오.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철부지들이 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징계하려면 해라. 출당시키려면 출당시켜라. 또 나는 이 당이 잘 되라고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걸 또 내부 총질을 운운할 거면서 운운할 거면 징계 추진을 하든지 맘대로 해봐라. 글쎄요. 징계 추진을 하던 홍준표를 출당시킬 만한 뭐 결단력? 용기? 이런 거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징계위원회 이런 거 회부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가 있는 건 안 할 겁니다. 북진님, 황, 홍 두 분이 손잡고 혁신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깁니다.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제가 최근에 누누이 말하는 게 뭐예요? 황교안 당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본인이 힘을 내려놓고 정말 냉정하게 오로지 총선을 이기게끔 몰빵을 할 때만이 총선에 이길 수 있고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인이 야 그냥 내 밑으로 다 붙어. 공천권? 힘? 내가 대빵이잖아. 내가 지금 지지율 1등이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1등인 내 밑으로 헤쳐 모이지 않으면 누구한테 모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보수 통합 안 된다. 총선도 진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북진님 또 계속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황 지지분들 황 혼자는 절대 못 이깁니다. 홍 손잡고 이기면 그 공 다 황에게 갑니다. 니키춘리님도 황교안은 측근을 시켜서 홍 대표를 괴롭혀놓고 호박씨를 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그냥 들립니다. 그냥 조금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들이 팽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내부 총질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멘트를 내놓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다는 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엄중하게 듣고 내부 총질이라는 정말 심플한 말로 그냥 덮으려고 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 내년 총선 전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황교안 당대표에게 직접적인 비판을 했어요. 색소폰은 총선 이기고 난 뒤에 마음껏 부십시오. 여태 황교안 대표에게는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최근 헛발질이 계속돼서 답답한 마음에 오늘 처음으로 포스팅합니다. 새겨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북진님 에이그 황빠들 참말로 답없네. 당신들이 황 죽이는 거 알기는 아나? 황교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되거든요. 내년 총선에 지면은 그 책임을 황교안이 질 수밖에 없어요. 황교안을 정말 사랑하고 황교안이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은요. 오히려 황교안 대표에게 가서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빅텐트를 칩시오. 지금 이 순간 권력욕, 공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총선 승리가 올 것이고 총선 승리의 공으로 황교안은 당당하게 멋있게 대권에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전략을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맞다. 갈갈이 찢어져서 새롭게 창당될 그 당, 자유한국당, 공화당, 바른미래당 이런 식으로 우파 표가 갈갈이 찢어진 상태에서 총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을 보세요. 얼마나 내부 총질을 운운하고 정말 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유한국당이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잘 되라고 하는 말에 맨 아주 심플하게 그냥 내부 총질 프레임 씌워갖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자유 우파 아닙니까? 본인 입으로도 우파라고 하고 자유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들은 다 어디 갔어요? 표현의 자유 다 어디 갔어요? 우리는 우파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우파지만 나한테 싫은 소리는 하지 마. 당 지도부에는 한마디도 하지 마. 말이 됩니까? 이게 우파예요? 표현의 자유 어디 갔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파가 할 짓이 아니라 지금 좌파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금태섭 의원의 충정어린 그 충언. 저는 그거 충언이라고 봅니다. 금태섭이 민주당이 망하라고 내부 총질을 하는 거라고 전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자성의 목소리. 아, 우리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금태섭이 충언을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어떤 분들은 금태섭을 또 내부 총질한다, 분탕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파 내에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황교안은 박근혜가 아닙니다. 예전에 박근혜라는 인물 하나만으로 원맨쇼로 충분히 선거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박근혜는 없습니다. 이 당에. 그래서 황교안, 그럼 홍준표도 마찬가지죠. 황교안이든 홍준표든 오세훈이든 지금 우파 내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 박근혜의 그 맨파워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기만으로, 한 명의 정치인의 힘만으로는 지금 선거는 안 된다. 우파는 하면 안 된다. 황교안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총선에서 필패한다. 반드시 진다. 그러니까 황교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그 더 커진 힘으로 총선을 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도 야, 제명하려면 해. 제명까지는 아니죠. 징계 추진하려면 해. 내부 총질 운운하면서 철부지들 동원해서 징계 추진을 하려면 해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거 아니야. 당이 잘 되라고 하는 쓴소리를 내부 총질로 하면서 할 거면 징계 추진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례적으로 황교안 당대표에게도 직접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색소폰은 총선 이기고 나서 부어라. 참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정말 강하게 오죽 답답했으면 본인 입으로 징계 추진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오후에 참 이거 아마 반박할 수 없을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니다. 이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홍준표 당대표가 대선을 치르고 지방선거를 치렀던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괴멸 직전에 4%짜리 당을 맡아서 친박 당직자들의 철저한 방관하에 나홀로 대선을 치르고 주위의 성화로 부득이하게 당대표를 또 맡아 당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홍준표 본인의 부족함과 70%에 이르는 친박들의 집단 정으로 실패하고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친북좌파 정권의 위장평화 공세로 지선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간 그 대선 때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홍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당시 자유한국당에 있는 모든 당직자들 그리고 친박 비박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그랬나요? 얼마 썼죠? 당장 돈 얼마 썼죠? 대통령 후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돈의 절반도 못 썼어요. 여러분. 왜? 혹시나 15% 이하로 나오면 어떡하나 해서 15% 이하가 되면은 그거 보존을 못 받잖아요. 대선 때 돈을 왕창 썼을 때 만약에 15%도 못 얻게 되면은 이 돈을 당에서 지불해야 된다. 당비로 내야 된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돈을 다 못 쓰겠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할 때 돈을 아껴서 선거를 한다. 좌파들은 돈을 펑펑 쓰면서 선거를 하고 우파들은 돈을 좌파들의 절반도 못 쓰고 선거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탄핵 대선에서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왜 돈을 다 못 썼죠? 누가 막았죠? 홍준표는 15% 무조건 넘는다. 20% 내가 넘는다. 그러니까 돈을 다 쓰게 해달라. 거절했잖아요. 못 쓰게 했잖아요. 누가 못 쓰겠나요? 주말에 선거유세 했나요? 사실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따져야 됩니다. 첫째, 대선 때 대선에 쓸 수 있는 자금의 절반도 못 쓰고 대선을 치렀다. 돈도 다 못 쓰고 대선을 치렀다. 돈을 못 쓰게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둘째, 주말에는 선거 유세도 안 했다. 홍준표 캠프에 있는 사람들만 주말이고 뭐고 나와서 밤이고 뭐고 야간이고 뭐고 열심히 선거 유세를 하고 선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 그 외의 사람들은 당직자들도 주말에는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선 기간에 여러분 물론 주말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좋아요. 그러나 선거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대선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날 출근을 안 했대요. 이 말이 되는가? 그러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해서 홍준표를 도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돈도 다 못 쓰게 하고, 주말에 쉴 거 다 쉬고, 밤에 쉴 거 다 쉬고, 그리고 평일에 대선 때 뭐 하겠어요? 유세해야죠. 평일에 유세하고 칼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대선을 띄워놓고, 정말 십시일반으로 최선을 다해서 홍준표를 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제발 양심들이 좀 있길 바랍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한 게 진실입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 거짓말이 있다고 하면요, 누가 얘기를 해주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다 진짜입니다. 다 팩트예요. 지난 당대표 시절 어느 보수진영 대표적인 언론사 경영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홍준표가 당대표를 할 때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언론사의 경영자가 CEO라는 거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정말 탄핵 대선 이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홍준표 같은 한국 보수 세력의 비주류가 홍준표가 비주류라는 거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다시 당대표가 되었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다. 말하자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다 해먹지. 친박이나 친이나 이렇게 개파들의 수장들이 다 해먹지. 홍준표 같은 비주류한테 대선 후보의 기회, 야당 대표의 기회 이런 게 주어졌겠느냐. 홍준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불쾌하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왜? 홍준표가 경험한 이 당의 전통이 그러했으니까. 홍준표가 볼 때 그래 우파 정당이 그랬지 뭐. 장관, 총리, 판사, 검사장, 고관 대작을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정치는 아르바이트나 노후 대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재라고 영입을 해왔다. 지금까지 자유당은 장관, 총리, 판사, 검사, 고관 대작하는 거, 군대에서 별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고관 대작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 대책 정도로 국회의원이나 한번 하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다른 데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루고 이제는 내가 좀 명예를 좀 만들어 보자. 아니면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권력을 좀 얻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는 아르바이트나 노후 대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재라고 영입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정서에 동떨어지고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기억 나시죠? 새누리당
예전에 새누리당 때 별명이 뭐였나요? 웰빙 새누리 아니었습니까? 웰빙 새누리. 웰빙 정당 새누리. 웰빙 기회주의 새누리라는 게 새누리당의 별명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불렀다. 국민들이 웰빙 새누리, 기회주의 새누리라고 불렀잖아요, 예전에. 왜 그랬느냐? 이렇게 됐다. 고관대작들 다 데려와서 명예, 정치는 알바,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재라고 영입해오고 그 사람들한테 다 배지를 달아줬다. 지금까지. 우파 정당은. 지금 봐라. 주변에 당을 위해 헌신한 당직자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뛰어난 보좌관들도 있고 제야에 있는 운동가, 이론가들도 즐비하다. 민주당은 그 사람들을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은 그 사람들을 머슴 정도로만 인식을 한다. 머슴으로 인식을 한다. 지금도 그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투쟁력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반나절 단식이라는 기상천외한 엉터리 투쟁도 한 거다. 옛날에 뭐 밥 좀 늦게 먹기 이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단식도 아니고 단식 투쟁도 아니고 밥 늦게 먹기 투쟁. 몇 시간 밥 늦게 먹기 투쟁. 6시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뭐 10시에 밥 먹는 거. 이런 황당한 투쟁도 했었습니다. 자유당에서. 이런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총선도 이길 수 없고 정권 교체는 더욱더 무망하다.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작심하고 그래 나 출당시키려면 출당시켜라. 나를 윤리위원회나 뭐 회부하려면 해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징계 추진하려면 해봐 하면서 마음껏 정말 본인이 생각하던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 오후에 이런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왜 자유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이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네, 푸른 하늘님, 김거희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홍준표의 진가를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사실 저는 이 홍준표 대표의 이 포스팅을 보고 좀 씁쓸한 웃음을 졌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이 왜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원조 탈당 복당한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 박근혜를 말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2년 5월 17일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한국미래연합이라는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고 그의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한국미래연합 후보자를 냈다. 친박 정당을 창당을 했었던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2002년도에 한국미래연합이라는 대를 내서 지방선거 때 전국에 후보자를 냈다. 그러나 참패를 했다. 한국미래연합이 참패를 한 거예요. 대선을 앞둔 그해 11월 복당을 해서 이회창 대선 후보를 도왔으나 이회창 후보는 또다시 낙선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사람이다. 그때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원래 원조적으로 아주 예전에 박근혜도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사람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하면서 왜 지금 이 시기에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은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왜인 것 같으세요? 이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큼 어쨌든 우파 내에서 인기가 많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야말로 그게 뭐 박정희 대통령이 후광이든 뭐든 어떻든 간에 보수 우파 내에서는 박근혜를 정말 좋아하는 정치인 박근혜, 인간 박근혜를 좋아하는 박정희 딸 박근혜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탈당을 하고 창당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분탕이었죠. 당에 분탕을 치고
이런 것까지 용서가 가능하다. 박근혜는 워낙에 맨파워가 있고 인기가 있던 사람이었으므로, 그리고 계파가 있다. 박근혜는 친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계파의 수장이다 보니까 뭐 그 정도에 되는 사람, 이렇게 인기도 많고 계파도 있고 계파계 수장인 이런 사람은 뭐 탈당하고 복당하고 이래도 괜찮다. 뭐 물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인기도 있고 계파도 있고 했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친박의 그 계파의 힘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전 그래서 그렇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복당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왜 지금 우리 당의 탈당 복당파만 당내에서 유독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나? 탈당과 복당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탈당과 복당, 이것은 각각의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다. 탈당할 수도 있고 복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그것은 모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한나라당에 있다가 이념과 정책이 맞지 않아서 탈당을 했던 손학규, 김부겸, 김영춘, 지금 민주당에 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나라당에 있다가 정책이랑 이념이 맞지 않아서 탈당을 했던 손학규, 김부겸, 김영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홍준표는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의 복당파들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한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러면 뭐 오케이, 좋아. 대통령을 탄핵한 그들의 선택이 비난받아야 돼? 그건 오케이. 그러면 무기력하게 남아있던 소위 친박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왜 이를 적극 저지를 하지 않았나? 지금 당대표도 탄핵 때 국정을 총괄하던 국무총리가 아니었나? 황교안 당대표를 말하는 거죠. 황교안 당대표도 박근혜 때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 아니었나? 더 이상 탄핵 문제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비열한 작태는 이제 버려야 된다. 탄핵 문제는 역사적 평가에 맡기면 된다.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탄핵 문제로 이 땅의 보수파들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탄핵 문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탄핵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그나마 지금 정치권에서 탄핵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 말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핵을 덮고 가자. 야, 탄핵 문제로 싸우지 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거의 유일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거 덮고 가자 라고 하면은, 야, 네가 탄핵했으니까 덮고 가자는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이 말할 것이고, 친박들이 탄핵을 막지 못했던 사람들이 탄핵을 덮고 가자 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국회의원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홍준표는 탄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탄핵 그 전국 때 경남에서 도지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친박들이 최근에 뭉쳐갖고 뭐 탄핵 찬성파를 또 개파처럼 마치 친이 친박이 사라지니까 탄핵 찬성파, 뭐 탄핵 반대파, 하야파, 저는 하야파라고 불러요. 하야파와 탄핵 찬성파가 있는데 하야파가 탄핵 찬성파를 역적으로 몰고 있어요. 참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럼 당신들은 왜 그때 이 다물고 탄핵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은요, 다 잘잘못이 있다. 다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싸우지 마라 하는 게 홍준표의 뭐 멘트 이런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거듭 말하지만 총선 때까지 이 당에서 내 역할은 없고
또다시 이용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도 없다. 총선 이후 야권 대통합 때 내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내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당원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는 일반 국민들의 걱정,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홍준표가 당내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당원 홍준표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다. 야, 일반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대. 야, 일반 국민들은 너네를 이렇게 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저도 다 듣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볼 때 다 그렇다고 하더라. 제발 여러분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 말고 아니 친구들 중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없습니까?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나.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 나오든지 뭐 방향성이 나오든지 뭘 하죠. 대책이 나오지. 맨 자기 측근들, 자기 지지자들, 자기를 감싸고 도는 간신들 여기에만 둘러싸여고 일반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헛발질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홍준표 당대표처럼 홍준표 전 대표처럼 이렇게 이 국민들의 얘기를 대변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내부 총질이니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지 말고 이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정당으로 변하면 된다.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부 총질을 운운하는 것은 당원들에게 협박이나 하는 협량 정치에 불과하고 비판을 허용치 않겠다는 문재인식 정치와 다를 바가 없다. 맞죠? 똑같죠?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칭찬만 해. 내가 못해도 격려해줘. 내가 잘하나 못하나 무조건 감싸주고 박수만 쳐주고 칭찬만 해줘.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비판해? 비판하면 내부 총질이야? 너 분열자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미치려고 했어요. 조국 사태 때. 그러나 금태섭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어떻든 간에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때요? 야, 그래도 민주당에 제대로 된 놈이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그 결과가 뭐냐 지금. 그 결과가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 지지율이 12%를 넘는 5%, 6%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올라오면서 12%를 돌파하면서 자유한국당 전체 지지율도 대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내 측근들을 위한 정치. 정말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에 있는 극성 당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선거에서 필패를 한다. 그건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 물론 우파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국민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중차대한 시점에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나 일부 친박들이 한패가 되어서 방송과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홍준표가 말했던 위장평화, 경제폭망 등을 막말로 몰아붙이면서 보수의 품격 운운하기도 하는 속칭 지독한 내부 총질을 했었다. 그런데 1년 지난 지금 그 말이 막말이냐? 홍준표더러 지원 유세도 못하게 막았다. 나더러 지원 유세조차도 못하게 막았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홍준표가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내부 총질을 하고 했어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비난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의 요구대로 지원 유세에 나서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홍준표가 지난 지방선거 때.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에 지방선거에서 잘 안되면 당신들도 책임져. 그렇게 했죠. 책임정치. 해볼 것 다 해본 내가 무엇을 바라고 눈치 보면서 말 조심하고 정치하겠나. 지금 하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당신들이 했던 그 말이 보수의 품격 정치냐.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보고 정치해라. 우리 편만 보고 정치하는 속 좁은 우렁쟁이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라. 계속해서 이렇게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제가 이거를 하나씩 하기엔 너무 길어갖고 아예 이렇게 길게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내부 총질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지율 보셨죠? 도움이 안 되나요? 지금 지지율 올라가고 있죠. 홍준표 전 대표가 7% 이상을 끌어올리면서 대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선에 이길 수 있겠는데 잘하면? 대선 해볼만 하겠는데? 대선 주자 지지도만 보면 우리가 자유당이 민주당을 앞섰네? 일반 국민들은 듣기 좋은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지금 홍준표를 금태섭처럼 보는 거예요. 민주당이 금태섭처럼. 그래도 자유당에도 그래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네. 자유당도 그래도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네. 여기서 더 나가서 야, 홍준표가 막말꾼 아니었어? 정말 대책 없지. 막말하고 꼰대 같은 노인네 아니었어?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바른 말도 할 줄 아네. TV토론 나온 거 보니까 TV토론에서 유시민이랑 하는 거 보니까 토론도 잘하고 맞는 말 잘하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버거님, 홍준표 전혀 관심 없었음. 경남도지사 때 3년 만에 경남도를 단숨에 청렴도 1등으로 올리고 1조 4천억 빚을 단 3년 만에 땅 한 평 안 팔고 다 갚은 거 보고 놀랐음. 이게 가능함? 줄줄 새는 세금, 눈먼 돈 절대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구나. 거기에 그 진승 민주노총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진주의료원 폐쇄시키는 모습 보고 인정.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국민 세금 절대 줄줄 안 새게 할 사람이구나. 실력 보고 좋아한다. 지금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하면서 네,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게 저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보세요. 유시민 얼마나 말 잘해. 문재인 보세요. 좌파들 얼마나 말 잘해. 말로는 문재인 대통령 말하는 거 보면요. 대한민국 경제 다 살려놨어. 대한민국에 평화가 왔습니까? 그 사람의 입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를 봐야 돼요. 그 사람 비겁했는가? 정말 폭망하던 상황에서 뻔히 질 줄 알았던 상황에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이제 이길만 하니까 쓱 나와서 배지 달려고. 저도 제가 한 가지 예언 하나 드릴까요? 이제 총선 때 됐죠. 총선이 다와가니까 이제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각계각층에서 막 나요 나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면서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물론 저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배지 달아야 되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으니까 이제 지난 문재인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디서 뭐 했는지 모르겠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우죽순으로 막 쏟아 나오고 있어요. 각종 스펙 좋은 사람들, 고관 대직하던 사람들,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각종 우리가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서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당연한 겁니다. 내년엔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에 임박해 있잖아요.
선거에 임박해서 내가 떠야 내가 배지를 달겠지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참다 못해서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나왔던 사람도 있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임기 초에 딱 보고 아씨 이거 안 되겠다, 문재인 맘대로 하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하는 위기감에, 총선은 아주 멀었는데, 총선이 2년 넘게 남았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또 2년 넘게 3년 넘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총선 직전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도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그러고 있죠. 앞으로도 쏟아져 나옵니다. 총선이 왔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 총선 때라도 나와서, 뭐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속보이기도 해요. 이참에 이제는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떠야지 내가 총선에서 배지를 달 수 있다. 뭐하러 총선 멀었는데 몇 년 전부터 내가 우파 활동을 하느냐. 어차피 그때 가서 뜬 사람이 임자지, 배지의 임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올해 말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올해 말 되면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권 초기 탄핵 정국 때 다 어디 갔었는지 모를 사람들 다 쏟아져 나와서 막 자기가 최고의 애국자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할 겁니다. 참,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정치판이 배지 달아야 되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과연 내년 총선 정말 누가 공천권을 가져가지 저도 참 궁금한데, 절대로 황교안 측근들만 몰아주는 공천이 되거나 친박들이 또 비박을 싹쓸이하는 비박 학살 공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황교안 당대표가 또 친황 친박들로만 공천을 줘서 비박 학살, 비황 학살 공천을 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요, 반드시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신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은 폭망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언제부터 탄핵이 시작됐죠? 지난 총선 지면서부터예요. 지난 총선에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당대표, 이 두 분이 공천으로 어떻게 보면 협상에 실패를 하고 싸움이 됐죠. 그러면서 이 꼴을 본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우파들이. 그러면서 160석, 180석까지 얘기가 나왔던 총선에서 폭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꽤 많은 친박계 사람들이 배지를 달았죠. 그럼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황교안 당대표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김무성, 박근혜 두 권력이 부딪혀서 총선을 말아먹었어요. 그러나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을 수도 있죠. 꽤 많은 사람들의 친박 사람들이 배지를 달게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김무성이 밀리는 모양이 되면서 친박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탄핵당해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들로 국회의원들을 꽉꽉 채웠으면 뭐해? 그런 겁니다. 황교안 당대표도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친박들로 공천을 줘본들 그 사람들 과연 믿을만 하겠는가?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말 이념이 확실하게, 뭐 이론적으로든 감각적으로든 뭐든지 간에 정말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유한국당이 잘 되길 바라고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
계파를 넘어서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시켜놓으면 그게 대한민국에 이롭고 자유당에도 이롭고 황교안 본인에게도 이롭게 될 것이다. 자기 측근이라는 사람들, 자기한테 줄된 사람들 쫙 해서 배지를 달아줘 본들,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고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건대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든 황교안 당대표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 욕심을 내려놔야 본인이 산다. 이런 얘기를 아마 황교안 주변 측근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왜? 황교안 당대표님, 황교안 당대표 본인 주변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리가 줄어들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못 갈 수 있거든요. 이건요, 지금 제가 정치 관련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황교안 당대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 속성이 그래요. 힘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요, 그 사람의 힘을 등에 업고 뭔가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황교안 주변도 빠글빠글 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참모진으로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내년 총선에 배지를 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황교안 당대표님,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하십시오. 그래야 내년 총선에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 자리가 위태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내가 배지를 달려고 황교안 옆에서 줄을 댔는데, 내가 이렇게 충원을 해서 진짜로 황교안이 이 말을 듣게 되면은 내가 배지를 못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든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줄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